파헤치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자팍 토크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홍민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꽉 채워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죠. 김민 씨, 조하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김민 씨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무로에 떠오르는 블루칩 배우 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조하연 씨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하연, 비타민 같은 배우 조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아주 조하연. 네,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의 주제를 풀어주실 분입니다. 자,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시자 또 한국지방자치경찰학계 최종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의대 최종술 교수입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 풀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연하신 MZ세대 두 분께 제가 퀴즈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하연. 네, 사연 씨. 2021년 1월 1일에 도입이 되었고요.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보가 샜나? 미리 공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티나나요? 네, 혹시 김민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온 티가 나긴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이란 말을 김민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평소에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지나가다 얼핏 한번 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자치경찰 그게 뭐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조하연 씨는 너무 공부 잘해오셨고 잘 알고 계시지만 김민 씨처럼 저도 사실 자치경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좀 헷갈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하고 왜 탄생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교수님 개념이 솔직히 전에 많이 생소합니다. 두 분도 사실 그러시죠? 네.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하연 씨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라고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본을 본 이유가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네, 먼저 이제 자치경찰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 일반 시민들이나 오늘 또 출연하신 분들도 이 자치경찰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통해서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자치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치경찰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치경찰권에는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할 수 있는 권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 자치경찰의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을 둘 수 있는 권한, 자치경찰의 예산 권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자치경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치경찰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경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가 자치경찰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새 경찰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새 경찰법이 이제 정식 그 법률의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해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행된 이 자치경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자치경찰 제도로 가기 위한 그런 가독의적인 자치경찰 제도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사무이든 치안사무를 경찰법을 전면 개정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그리고 교통 등 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를 해가지고 시도에 이관을 하였고 그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능률성이 강조되었지만은 자치경찰제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치안소에 대해서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제도잖아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은 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경찰 뭐다 알고 계시고 이걸 좀 합한 개념이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김민 씨 이해 잘 되셨어요? 아까 뭐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사실 다시 들어도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이 모호한 정책이 어떻게 하다가 시행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의 도입의 역사를 보면은 저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999년에 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방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를 하고 또 이 경찰을 이 지역 경찰들이 그죠 자치적으로 지역의 경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경찰이 말하자면 이제 수사에 관한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다른 경찰 기능들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강대해졌죠. 확대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결국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찰 서비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경찰 활동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대도시 지역도 있고 농어촌, 중소도시, 뭐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등등의 이런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경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찰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성에 맞게 경찰 활동을 수행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다. 뭔가 이제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더 도움이 되고자 좀 경찰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쉽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약간 범죄 단속 같은 문제는 기존에 계셨던 경찰분들이 이렇게 담당하신다고 하면 그 지방 고유 업무를 이제 자치경찰관님들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방 고유 업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잘 맞아요. 네, 헷갈려요. 예, 크게 이제 경찰 사무를 세 개로 나눕니다. 첫째가 국가경찰 사무, 둘째가 수사 사무, 셋째가 자치경찰 사무인데 이 자치경찰 사무가 결국 그 지역의 고유한 사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지역의 고유한 사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지역의 생활안전사무, 그 지역의 교통경찰 사무,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비 관련된 사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무들.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무도 결국 각 지역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좀 시행이 1년 좀 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각각 이제 지역마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지역 혹시 있나요? 지금 그 작년 이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이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시도별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자치경찰 사무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 순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반려견 순찰대 모델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뭔가 귀여울 것 같은. 자치경찰 사무인데 이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 이제 지역을 이렇게 산책을 간혹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순찰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거죠. 반려견이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을 순찰하고 그 지역에 어떤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또 무슨 범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순찰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자치경찰에 연락을 하면 자치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자치경찰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은 해운대라든가 강안리가 관광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관광경찰대를 설치를 해서 이제 관광경찰관 그분들이 이제 PM 개인용 이동 수단이라고 있죠.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순찰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자치경찰 활동으로 연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부산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치안 리빙 랩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그것을 연구실로 말하자면 이제 랩이라는 게 연구실이죠, 그죠? 그 연구실로 가져와서 전문가들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제 전면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시행하는 이 치안 리빙 랩 제도. 그러니까 생활 안전 연구소라 그럴까요? 이런 제도들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전국 17개 시도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이런 아이템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자치경찰이랑 기존에 있던 그 경찰 시스템에서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도움이 되고자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운영 자체를 전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밀접한 그런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전반적으로 해보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중앙 경찰이 있고 각 지역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자치 경찰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참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 자치경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 자치경찰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먼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경찰 아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경찰 사무를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다시 국가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수사사무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 사무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3개의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기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가지고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하에 시도 경찰청장 그다음에 시군 자치구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이렇게 이제 지휘 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의 그 기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지휘를 하고 또 시군 자치구 경찰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지휘를 해서 수사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는 누가 지휘 감독하느냐? 그게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인데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1명이 위원장이고 1명은 상임위원, 나머지 5분은 비상임위원입니다. 여기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또 시도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의 자치경찰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찰대 지구대 파출소로 이제 내려가는 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지휘 감독 기관은 3개인데 3군데서 하는데 집행 기관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찰청, 네.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 주대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서는 뭐 해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해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새로운 경찰법에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수사사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네. 요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놓은 거죠. 아까 처음 시작과는 달리 우리 하연 씨 표정이 처음에는 자치경찰 저 알아요 약간 이런 네.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좀 심각해졌거든요. 제가 약간 예. 겉핥기식으로 대충 봤던 속상하네요. 네. 좀 운영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김민 씨 이해 가십니까? 전 이해가 교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가긴 하는데 그 와중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네. 이 자치경찰 제도가 저희 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 일전에 먼저 시범을 보인 국가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갑자기 궁금한 네. 게 생겨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자치경찰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유사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본식 혼합형 또는 일본식 절충형 자치경찰 제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말이죠. 그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네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이분화시켜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조직에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도도 부현 경찰 도는 빼야 되겠죠. 동경도는 이제 국가경찰이니까 빼고 도 부현 경찰본부에 보면은 이 자치경찰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경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부서에는 지방직 자치경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네. 국가경찰 부서에는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이 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찰청, 시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지만은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은 모두 다 국가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절충형, 혼합형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일본도 시행한 지 좀 얼마나 됐는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이렇게 안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후에 처음에는 이제 기초 단위로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를 했죠. 우리나라 지금 시군, 자치군데 일본은 시정촌을 단위로 하다가 이게 이제 자치경찰의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어서 네네. 1954년에 이제 경찰법을 개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도도부현 단위, 다시 말해서 강력 단위로 자치경찰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경찰 제도의 유형을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제도. 첫째가 이제 국가경찰 제도. 예. 두 번째가 자치경찰 제도. 세 번째가 이제 일본식 혼합형 내지 절충형 경찰 제도죠. 그럼 이제 국가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찰의 주체가 국가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인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찰을 국가경찰이라고 그러고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영미식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자기들의 예산으로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 설치한 제도, 이 자치경찰 제도입니다. 근데 절충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혼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식 혼합형 경찰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혼합형에 가까운 꼭 그렇다고 해서 꼭 혼합형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 경찰 보면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 경찰 제도가 뭐냐 혼합형이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유사하다는 것이죠. 혼합형과 유사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유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원적인 체제로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식 절충형 경찰 체제를 거쳐서 미국식
그야말로 지방 분권적인 자치경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교수님, 예. 저도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과도기를 겪고 있는 이 자치경찰 제도를 정립하는 시기에도 이 자치경찰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상부가 있을 텐데 그런 상부는 그럼 누구일까요? 뭐 서울시장 아니면 뭐 예. 경찰서장인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점이 좀 생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경찰은 어떤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립성이 중요한데 현재는 그죠?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소속하에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 어려운 말로 하면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뭐냐면은 위원들이 모여서 다수결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절대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 의결된 사항을 시도 경찰청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해서 그 시도 경찰청장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군 자치구 경찰서에다가 또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기관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기관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소방서의 경우도 중앙에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또 중앙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자치경찰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밟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이 이제 사실 과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그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소방기관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으로 가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방기관의 소방본부 예산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이 삭감이 돼버리니까 소방관들이 제대로 소방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각으로 돌아가자. 국가 소속으로 됐을 때가 훨씬 더 좋았었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었고, 그 실제로 그것이 다시 이제 원상대로 회복이 돼버렸는데, 이제 자치경찰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 현재 그럼 예산이 좀 충분한가요?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예. 기존의 국가경찰의 예산을 그대로 이제 사업비 형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청의 예산을 그 사업비 형태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려보냈죠. 근데 이제 2023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네. 시도에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산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도에서 자치경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안 해주면 소방과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 그 학계나 또 기타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의 독립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자치경찰 특별 회계를 개설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가태료라든가 이 범칙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자치경찰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요구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양상이 네. 벌일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조금 막 걱정도 많고 여러모로 걸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치경찰 제도를 좀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그렇죠,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자치경찰 제도를 하느냐, 현재 국가경찰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자치경찰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치경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 지방 분권 차원에서 예.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경찰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 국가의 구조가 그죠?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만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경찰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 생활과 밀착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밤에 말이죠. 이 보안등이 꺼져가지고 밤에 너무 어둡다. 다니기가 위험하다. 좀 무섭다.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을 통해서 그것을 당장 고쳐주는 거죠. 고쳐준다든가. 또 우리 지역의 그 도로 구조라든가 이 마을 동네의 길들이 너무 어색하고 범죄 위험이 높다. 그럼 자치경찰이 나서서 환경설비를 통한 범죄 예방을 통해서 거울도 만들어주고 중간에 비상벨도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주민 밀착형 제한 서비스의 제공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민 밀착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죠. 서울만 해도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고 또 번화가도 있고 또 농촌 지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과거에 국가경찰 시절에 전국 일제 검문 검색 기간 이런 걸 하죠. 그럼 국가경찰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검문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농촌 지역에도 해야 되고 어촌 지역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쪽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지역은 대도시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우음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까지 하니까 이게 인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치경찰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가을철에 그 농산물들이 수확을 많이 하면 절도가 기승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이 특별히 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 절도를 예방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너무 말이 길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 제가 좀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기존의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자치경찰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효율성이 훨씬 더 좋고 잘 이루어졌던 사업이 있다라고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사업별로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 이게 이제 뭐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죠. 여성 뭐 1인 가구 또 여성 방범을 위한 여러 가지 자치경찰 활동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 대학가 주변이 그렇죠. 이런 지역에는 이제 절도나 강도들이 설치고 날뛰고 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경찰이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성 1인 가족에 가서 문에 시건 장치도 다시 해주고 또 보조키도 만들어주고 비상벨도 설치해주고 등등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이제 것이라든가. 여성 안심 도시 인천 이걸 슬로건으로 해서 여성 안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신고 건수가 일부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들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서 여성 안심 치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벨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법 촬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중 화장실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 불법 촬영 통합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위원회가 실무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해당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 과제 내지는 안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 안 드린 중에 하나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업무들이 시도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가 이게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시도 자치 사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과 시도가 힘을 합쳐서 같이 협력적으로 이 사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과거에는 이것이 분절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청소 사회적 약자 보호 사무 일부에 대해서 이 국가경찰을 수행하고 또 그 이후의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사무들은 또 시도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분절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무로 통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같이 이제 시공무원과 자치경찰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스톱 시스템도 가능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좋은 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자치경찰제가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네. 단점을 또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오늘 자치경찰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러 왔는데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단점을 갑자기 알아야 이제 보완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자치경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맞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이원화 체제로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사무집행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만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그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치경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국가경찰이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부서도 변한 것도 없고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옷은 변했나요? 옷은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국가경찰 옷을 그대로 입고 단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순찰차에다가 사실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서울자치경찰이라고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던데 그냥 서울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고 다니죠. 근데 그 순찰차가 자치경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법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명칭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나눴지만은 기존에 해오던 일을 해오던 경찰 조직과 그 인력이 그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로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그리고 치안 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분리된 독립된 자치경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경찰 활동하시는 분들,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존보다는. 근데 그만큼 예산 확보도 많이 돼 있고 예산이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사실 운영을 잘하려면. 네, 좀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예. 이 이제 지방 시도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업무가 추가적으로 그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를 가지게 되죠. 그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경찰관들이 상당한 조금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포인트를 준다든가 또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지금 이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좀 분리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 통합 예산을 해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 저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네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서비스를 안 할 수 없는 그죠? 안 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예산만을 특별히 특별 회계 형태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치경찰 예산은 항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특별 회계를 보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세금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이 단속을 통해서 부과하게 되는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자치경찰 예산으로 옮긴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 이제 지방세 중에서 일부를 자치경찰 회계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 예산이 아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의 예산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으면 그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인력도 적고 많고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장비도 적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이 지역별로 차별이 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이 차별화 없이 동일한 그런 효과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교수님께서 경찰 권력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 칼럼에도 쓰셨고 아까 이제 권력 분산의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경찰의 권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경찰의 기능도 경찰이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대공수사권까지도 앞으로 이제 올 거고 이렇게 되니까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거대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자치경찰 제도를 통해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 자치경찰을 도입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막상 자치경찰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대폭적으로 이양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방으로 대폭적으로 이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이원화된 자치경찰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고. 특히 이 말씀 하실 때 우리 김민 씨가 굉장히 끄덕끄덕 많이 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조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안 좋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제가 좋습니다.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 그 자치경찰 제도가 생겨남에 있어서 기존에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누려고 이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경찰 내에서의 자기들이 권한이 커지는 거는 되게 환영받을 일일 텐데 그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그 내부에서의 잡음 같은 건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치경찰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21년도에 시행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가경찰 경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소위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방으로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엄청 반대. 엄청 반대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국정 과제로 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국가경찰의 반대가 아주 막심했던 거죠. 그래서 시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시행이 되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경찰 권력이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 수사권이 경찰의 권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권은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그 수사에 대한 어떤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명실공히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 수사권의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나 좀 막강해진 거죠.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가경찰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게 결국 자치경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서 충분히 이렇게 경찰 권력의 분산 통제가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어나 경찰 체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원화 체제는 반드시 이원화 체제로 가야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에 대한 민족 통제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저 그럼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이제 생뚱맞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만약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자치 경찰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부산에 가서는 전 자치경찰 신분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시 일반 민간인 신분인지. 또 재밌는 질문이에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 체제에 있어서 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국가직은 중앙정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공무원이죠. 지방 공무원이죠.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 공무원이면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되는 거고, 이분이 그렇죠. 경기도에 가면은 경기도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현재와 앞으로의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론적인 자치경찰 체제 하에서는 서울의 자치경찰 공무원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부산에 가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직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원화 체제가 돼서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만약에 그분이 부산에 간다면은 그분은 서울시 자치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찰관이 아닌 거죠. 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고. 그냥 일반인. 그냥 일반인. 그냥 여행 가시면 편하게 즐기셔야죠. 교수님,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거기는 좀 더 일찍 자치경찰도 좀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2006년에 이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와 함께 제주자치경찰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 단이 구성이 돼서 그거는 이제 지방직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제주에서 여러 가지 자치경찰 활동을 했죠. 그 당시로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실제로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은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했던 일이 올레길 순찰이라든가 또 뭐 공항 주변에서 이 단속한다든가 이런 정도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주자치경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01년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도 똑같이 이제 기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 지금은 좀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치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현재 이제 사무만 시도로 넘기고 조직과 인력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권을 좀 확보를 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순찰대 그 파출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순찰대의 경우에는 사실 자치경찰 사무의 한 70% 이상을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찰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기존에 우리가 생활안전과 소속의 순찰지구대였는데 2021년부터 이거를 시도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12 종합상황실은 이제 출동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그 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가 자치경찰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거는 좀 모순이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조직으로서 당장 지금 지구대와 파출소를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이거는 아마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반드시 이윤화된 자치경찰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무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조직과 인력과 예산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편성, 또 독자적인 구성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원화된 자치경찰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접하니까 막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고장났어요. 집 앞에 뭐 가로등 불빛이 나갔어요. 이러면 또 고쳐주는 것도 자치경찰관님이시고 그리고 또 뭐 진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랑 제일 친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민 씨는요?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권력이 분리되어서 경찰 내 상호 견제가 가능한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행 초기인 만큼 그러한 민주적인 방향성이 그냥 지금처럼 아직 과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제가 접했던 그런 정보는 극히 정말 일부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만큼 맞아요. 오늘 최종술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좀 잘 풀어주셨는데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십니까? 예, 먼저 그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사회 보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 말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뭡니까 PPT를 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야 이게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달기식으로 혹시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또 반성도 되고요.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좀 이해가 안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쏙쏙해요. 예. 겉핥기는 제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이 그 시민들이 이 자치경찰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경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꾸 이제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고 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면 개선을 하게 되고 그 개선된 결과가 결국 다시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개념 많이 어려우셨죠. 그리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많은 혼란도 야기하고 그만큼 반대에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 우리의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력이 아닌 바로 국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